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 인권센터 한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송은정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의센터 친구의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유지민센터 친구의 조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영숙입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국제예술문화연구소 대표입니다. 차전인사 활동하는 정혜실입니다. 이주여성 인권센터 허우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의센터 친구의 이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맡은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영이고요. 이번에 하기로 한 북토크 책 제목은 이 책 내 친구 압둘 와합을 소개합니다고요. 지금 따끈따끈하게 올해 6월에 나온 3월 달에 3월에 내 친구 압둘 와합을 소개합니다의 압둘 와합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압둘 와합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11년 되었습니다. 지금 헙시리아라는 단체에 설립하고 지금 시리아 난민 돕기 위한 활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달에 이 책 나오게 돼서 이 책 덕분에도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는 따뜻한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리아 혁명이 일어난 지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네, 그 많은 시리아 분들이 집을 떠나고 난민되었는데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집을 떠났지만 시리아 밖으로 탈출하지 못했던 사람들 많아요. 거의 500만 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국경지대에서는 막혀 있는 상태이고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헬프시리아의 그분들 대상으로는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하는 활동들은 시리아를 알리고 시리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청전되었는지 그리고 난민들 몇 명 왔는지 난민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난민들이 뭘 필요하는지 우리 같은 시민들은 난민들 위해서 뭘 하면 좋을 건지 그런 활동하면서 알리면서 무금 캠페인도 하고 후원금도 받고 그리고 터키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인증국 이웃 국가들 통해서 후보물자를 구입해서 시리아 안으로 계속 보내왔어요. 헬프시리아가 지금 만들었던 학교에서 지금 1000명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도 새로운 학교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열심히 후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까지 도착했던 난민들이 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1,500명이 있는데요. 그 1,500명도 가끔씩 또 문제들도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도와주고 머무르 상담이나 사회 활동이나 사생활 문제를 생기면 우리가 거기 좀 도와주고 저희는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활동가들입니다. 저희가 냈던 책 중에 올해 나온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북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발행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귀한 이주여성을 다룬 책이고 저희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경험한 거 그리고 이제 그 귀한 이주여성들이 실제로 이제 돌아간 그 송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쓴 책입니다. 저는 이주여성 인권센터에서 일한 지 15년 돼 갑니다. 출신국이 베트남인데 태국으로 같이 가서 여성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책으로 글을 2개 썼습니다. 저는 대구 지역에서 이주여성 인권 활동을 2009년에 시작을 하고 서울에 온 지는 이제 한 6년 정도 같이 일하게 됐는데 기획 단계부터 사업 계획서를 내고 선정하기까지 전체 총괄을 맡았고 이주여성분들이 또 통번역으로 활동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좀 많이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현재는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2007년부터 저도 활동을 해서 귀한 이주여성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10년도 더 전에 다른 일로 사실은 이주여성 인권센터 일을 하다 보면
송출국에 갈 일이 종종 있는데 갈 때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필리핀, 몽골, 태국 이렇게 3개 나라를 갔고요. 그 해에 저는 개인 프로젝트로 베트남,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3개의 국가를 보조적으로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당사자 활동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베트남 북부 지역인데요. 거기서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이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내온 외환으로 해서 남아있는 가족들 생활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나도 외국에 아는 사람 없지만 한번 도전해보겠다 해서 비행기 타고 건너왔는데 마침 동네에 사는 베트남 친구가 센터에 한국어 교육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러 가고 싶다 따라다녔었죠, 그 친구를. 그래서 인권센터를 알게 됐고 거기서 한국어 학생에서 컴퓨터 교실 학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통역 자원봉사자로도 하고 또 베트남어를 한국어 교사한테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센터하고 많이 친해지고 2010년에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그때 기회가 돼서 허욱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권 활동 하겠다고 온 거 아니고 학생으로 왔는데 어쩌다가 이제 인권 활동하는 오래된 올드 활동가가 됐습니다. 이제 곳곳에 가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체계적으로는 좀 접근되고 있고 그런데 사각지대들이 계속 만생하고 있는 점은 여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이제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9년에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자녀 모독 발언 문제가 있었어서 저희 인권센터는 그냥 익산시 앞에서 기자회견은 한다고 조직했는데 감사에 500명 이상 이주 여성이 함께 하겠다. 대형 버스를 밀려서 와서 발언도 하고 함께 행동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국회 앞까지 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되게 크게 데모한 경험이 있었고요. 작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 처우 개선 문제가 일한 지 10년 되어도 모범이 인정되지 않고 승진이 한 수 없고 계속 능력이 발휘되고 자격증 다 땄는데 여전히 그냥 통번역자로만 인식되어서 그래서 처우 개선 활동을 했었고 또 이거는 이주민 위한 거 아니라 한국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한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차별금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할 때쯤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현장에 내가 있으면 좋을까? 저도 어릴 때나 잘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좀 건강한 가정이라기보다는 아픔이 좀 있는 가정이었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는 바램들은 늘 있어 왔고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었어요. 우연히 대구에서 이주 여성들에 관련된 교육들을 듣게 되면서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또 같이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열악하고 더 많이 차별받고 더 많이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현장에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도움이 되는 활동가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놀랐어요. 국가마다 특징이 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너무 똑같아서 놀랐어요.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노동으로 미등록으로 있다가 강제 출국 대상이 됐거나 그 성매매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성폭력 피해이거나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거나 그 본국에서도 재통합되지 못했거나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이주라면 선택이 가능한 이주여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연대입니다.
농성장이 오늘째로 23일차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인종차별을 해소해야 될 책임은 시민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과 그 함께 이 나라 정권을 지키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꼭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핵심 근거는 헌법입니다. 헌법에 있는 평등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 핵심 근거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변명이고요. 이 차별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일단 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 무엇이 차별인지를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들을 자꾸 규제하고 사례가 쌓이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 국가와 가해자에게 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지자체나 정부가 차별을 금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막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우리의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이 줄어들고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아주 큰, 그리고 매우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청년경찰이라는 우리 중국 동포를 혐오하는 내용이 많이 담긴 재판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는 영화사의 양보를 얻어서 합의를 했는데 1심에서 진 이유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에 혐오 발언이나 이걸 규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표현의 자유도 무조건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주고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하게 해를 끼치는 그런 표현들은 규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몽골에서 온 지 15년 됐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정말 글로벌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듬뿍 들어요. 자녀들은 다문화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기도 하고 몽골 사람이기도 하는데 왜 굳이 다문화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애들한테 학교에서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이주 언어 문화 강사로 이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급여에 많이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승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분이 외국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자기 이제 식구가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개선을 했으면. 사람입니다 우리. 하지만 한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하는 거, 또 이런 요구하는 거는 전체 사회에서 평등하게 누구나 살 수 있게 평등하게 살 수 연리 차별금지법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굵게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약간 눈이 하얘지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서 29년을 살고 있는 선주민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의 친구로, 투표권과 발언권이 없는 이주민의 친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주민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당신의 학교에, 당신의 직장에, 당신의 가정에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14년을 제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노력해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고 나중에 살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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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하라!